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LG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LG약이 낙폭 가대였던 이런 어떤 측면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지 51선의 저항선을 살짝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상승의 어떤 초기 시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측면이 또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자, 금융투자에서 5거래일제 순매수에 대한 부분을 나와주는 그리고 사우펀드에서 5거래일제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과도한 어떤 납폭 가대주로서의 이 저평가,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선이 너무나도 낮은 그런 어떤 납폭 가대주로서 다시 한번 터닝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아모레 퍼시픽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죠. 그래서 화장품주 하면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 피해주로 분류된 그런 업종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방역에서 이제 실내에서 이 마스크 실외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또 해제한다고 하니까 주가에 있어서 화장품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14만 4천 원의 저점을 찍고 다시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와 주는 이런 점에서 이평선에 대한 부분 저항선이 살짝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어떤 역배열 상황의 매물을 잡으면서 강하게 또 이렇게 좀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동안의 비인기였던 그런 어떤 종목이 뭐 아무리 포스핏도 그동안 뭐 사드 여파도 있었고 굉장히 비인기 업종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터닝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3거래일제 순매수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4거래일제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잡아주면서 이제 화장품주가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보면 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기업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면요. 그래도 뭐 영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4,278억 원, 1,430억, 그 다음에 3,434억 원, 4,200억 원이 되는 그래서 0.5, 0.39, 0.59가 되는 이렇게 해서 DPS가 1,800원, 980원 되는 이런 어떤 점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 형들아, 자 보면. 이런 어떤 바닥선에서의 터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정체 사업이었던 게 시장에서 조명을 받으면 또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이러한 뭐 연초에 어떤 3월에 굉장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굉장히 바닥을 만들었던 그래서 서서히 또 이렇게 많이 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자 보면 수급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투신에서 이렇게 또 많이 잡아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시장이 조금 뭐 해외 증시가 조금 이렇게 다우지수 나스닥이 빠졌지만 또 뭐 장중에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역전의 어떤 모습이 우리 시장이 또 미국의 어떤 시장보다 또 우월하게 오히려 더 좀 양손으로 또 코스피가 또 맞춰주는 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는 그 전에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근데 LG전자는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19만 3천 원까지 슈팅을 보이다가 그동안의 하락선을 계속 그렸던 그러다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유턴해주는 LG전자뿐만 아니라 그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좀 많이 좀 힘든 모습을 보였지만 이전에도 이런 어떤 하락선에서는 오히려 더 바닥선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닥선을
붙기를 원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바닥선은 항상 좀 불편한 그런 어떤 구간에서 오히려 더 용기를 내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너무나도 또 중요한 부분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자, 삼중 바닥에서 결국에는 다시 유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삼성생명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좋게 나오기 때문에 뭐 별로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이상, 1조 7천억 이상, 1조 7천억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점이 되겠고, 배당 수익률도 3.56, 3.16, 4.68로 해서 고배당을 기록하는 그런 점이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겠고, 자, 금융주 KB금융 주가에 있어서 25,850원에 이런 어떤 코로나 여파 때 정말 어떤 바닥선을 그렸죠. 그러다가 강력하게 올라와 주면서 잠시 에너지를 모아주는 이런 어떤 가격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강하게 터닝해 주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은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은행주는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은행주가 뭐 특별한 뭐 일이 없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크게 뭐 데미지 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소외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어떤 은행주는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의 어떤 경기 방어주도 성격도 되죠. 그래서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 좀 눌려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술주, 특히나 미국 기술주의 어떤 영향으로 좀 많이 하락했지만 이 정도는 좀 낙폭 가대주로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라는 그런 어떤 카카오 메신저의 플랫폼의 어떤 강한 어떤 독과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자회사들에 대한 성장 가치도 많이 앞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터닝해주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가 연이어서 좀 이제는 좀 올라오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지만 투자자라면 항상 이런 어떤 혼란기에 좋은 기업에 대해서 천천히 모아가면서 멀리 본다면 장기 투자한다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가의 바닥은 공포 속에서 온다. 그런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